네, 안녕하세요. 저는 들꽃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목을 마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었는데요. 이건 차츰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이고요. 거기가 제 고향이고, 거기서 초중고 다 나왔고, 대학교만 이제 대구로 갔다가, 이제 취업을 NGO로 서울로 이제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인턴직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진으로 밥 벌어 먹겠다고 다짐한 뒤에 이제 돈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모습들, 특히 이제 도드라지는 게 이제 탄광이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세대들한테 좀 알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기를 시작으로 SNS에 조금씩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마을에 계시던 그 하늘기획 사장님께서 이제 사진관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거는 창업지원금을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고, 이제 저도 잃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초의 모습은 이제 여기 은혜슈퍼라는 이름으로 이제 슈퍼를 하던 곳이었는데요. 빈집을 재생하는 프로젝트였고,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2년 동안 비어있던 집을 제가 있는 그 고안에 사진관이 없어서 이제 제안을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그 마을에 갔을 때 첫인상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이고 제가 늘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냥 동네의 모습들, 그냥 우리 동네는 항상 흑빛 혹은 잿빛의 모습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냥 많은 인터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오면요, 저보고 이제 이 골목의 옛날 모습을 떠올려서 묘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서 기억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사진도 한 장 안 찍어 놓은 거 보니까 딱히 인상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사진관을 조금씩 공사를 하면서 계속 그 골목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을의 색깔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제 사진관이 완공되고 나서 리모델링이 되고 나서 이제 앞집, 옆집 다 색깔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빈집을 다 재생해서 또 다른 공간이 재생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관을 꾸리면서 이제 생긴 이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이제 저희 동네에는 그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연탄 보일러를 쓰시는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집 사진관이 빈집이었다 보니까 이제 앞집에 계시던 분들이 그냥 저기다가 놓고, 저 큰 연탄함이 저 화단을 하나를 다 가릴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본인의 집 옆이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치워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건 원래 여기 있었던 자리라고 치워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사진관 열고 나서는 전 11시 오픈이었고 저녁 클로즈였는데, 이것 또한 아침에는 부은 얼굴로 사진 찍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른 아침에 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저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제 밤 장사를 오히려 좀 더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게으르고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야 됐고, 항상 어른들은 아침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시니까 11시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왜 닫혀 있냐고 이제 오실 때마다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보시다시피 그 은혜슈퍼 그림에서 그냥 샤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아가씨가 아가씨가 왜 페인트 칠도 하다가 말고 왜 타일도 이렇게 떨어진 거 그대로 해놓고 뭐 이끼들도 좀 이렇게 덜어내지,
간판도 작다고 뭐라 그러시고 이제 그러니까 밑에 마을에서 이제 장 보러 쭉 올라가시거든요. 가시면서 제가 앞에 있으면 그냥 아유 이 소리만 하세요 밖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렇게 젊은 사장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 잠깐 비워놓고 카페를 갔다 온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전화가 와요. 이제 저 사진관에 왔다 뭐 이런 손님이 전화가 오면 이제 막 후다닥 가잖아요. 도착해서 네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왜 아버지가 안 오시고 이제 애가 오냐? 뭐 왜 어른이 안 오고 여기가 오냐고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전화상으로도 이제 저보고 지금 전화 주신 분하고 얘기를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냐고 묻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에 꼬마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항상 약간 꼭 지들끼리 모이면 사진관에 꼭 다 같이 들어와서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놀아달라 한다거나 물총 좀 빌려달라 뭐 비누방울 빌려달라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보드게임 짝이 안 맞으면 또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사진이 촬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후작업이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흐름이 끊기면 이제 작업을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마을 덕분에 이제 저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께서 이제 갑자기 불쑥불쑥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아예 작업을 포기하고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매일 좀 피곤한 상태? 그러고 아침에 욕 먹고 뭐 그런 일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한 6가지의 이슈들을 하면서 또 되게 힘들었던 거는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선도 이제 권역이 또 달라요. 이제 고안이 있고 사북이 있고 남면이 있고 신동이 있고 또 정선 읍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5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저는 그 중에서 또 고안 출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 출신은 맞지만 그 안에서 고안 출신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어른들이 제가 뭐 하는 앤지 또 그냥 왔다 가는 앤지 뭐 이런 게 또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쌀쌀 맞는 느낌이 많이 들었지만 제가 정착할 곳이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어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저희 이장님은 이제 여자 이장님이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퍼주고 막 뭐 해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저한테 이제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주시곤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작업할 때 장비에 이렇게 뭐 묻는 걸 싫어해서 간식을 잘 안 먹고 보통 마시는 걸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접시를 주는 게 먹는 걸 준다는 게. 그래서 그냥 먹고 아니면 뭐 일부는 이제 가족들이랑 나눠 먹고 접시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은 내포한 거죠. 근데 3번을 그렇게 주시고 나서 저도 3번을 빈 접시만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아시겠거니 하고 갔었다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떤 마을 회식 같은 걸 하는 자리에서 이제 술이 조금 들어가시니까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뭘 주면 빈 접시만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주의의 삶이란 끝이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어떤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진관 들어와서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러면 다시 접시에 완전 가득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마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장님을
아무래도 지금 혼자 계시고 이제 따님도 멀리 계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좀 챙겨드렸어요. 뭐 이제 빈접시 사건 이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몰래 카네이션하고 편지를 좀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줄 완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자 잘 쓰지도 못하시는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도 잘 자고 있냐, 건강은 잘 챙기고 있냐, 이제 이런 문자가 되게 참 감동적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뽕짝인데, 저희끼리 이제 거제도까지 그 마을 견학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앞에 앉았어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뽕짝인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막 무슨 약간 뭐랄까, 주술을 듣는 듯한? 왜냐면 거기에 맞춰 춤을 또 추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그냥 거의 포기하고 인스타에 막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이제 공감을 막 얻길 원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마을살이의 약간 종점이었어요. 뽕짝이에 동화되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봤을 때 이제 마을에서 사진관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 마을에서 사진관을 하면요, 사진관뿐만 아니고 카페든 뭐든 이제 꽃 심는 시즌에는 주민들이랑 같이 꽃도 심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골목에서 뭐 행사한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아카이브 기록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은 이렇게 산조금이나 통 큰 상품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휴지 뭐 이런 거 내셨지만 저는 에어프라이기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로 저의 존재감과 그다음에 마을에 얼마나 내가 기여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박스 크기와 저 이름 크기 막 이런 걸로 이제 좀 어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마을에서도 이제 꽃 심고 뭐 이것저것 요모조모 사가지고 소품들 나열하고 그림 그리고 했던 것들로 이제 정원박람회를 올해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마을 전체, 고원 마을 전체가 다 그냥 정원박람회 식으로 해서 각자 뭐 이렇게 봄, 여름 동안에 키웠던 아니면 더 오래 키웠던 식물들을 내 집 앞에 내놓으면서 뭐랄까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볼거리들을 좀 만들어주고 약간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다 식물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만들기도 이어지고요. 근데 거기에 그냥 모두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사진관으로서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사람들이 사진을 받아갈 때 표정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져가실 때 표정이 좋을 때 이제 삶의 질이 갑자기 이제 확 상승하는 기분이고, 이렇게 골목 사진 찍어줄 때 이제 그 좀 전에 받아가시는 표정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목 사진 찍어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이제 제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골목에서 마을호텔 18번가라는 브랜드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누워있는 호텔로 생각을 하셔서 이제 민박집이 그냥 다 하나의 객실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카페 있고 한식집 있고 중식집 있고 세탁소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있는 호텔. 근데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저는 사진관으로서의 기능 이상의 것들을 또 해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저보고 되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청년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의 원동력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마냥 봉사만은 아니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당장, 그러니까 소비자와 거래하는 거는 당장 돈을 받고 상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바로바로 상호작용이 되지만,
지역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게 바로바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거나 아예 마을 분들과의 벽을 쌓고 굳이 교류를 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역은 굉장히 공동체 중심이다 보니까 함께 하면 더 많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고 돈도 벌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좀 내어줄 마음들도 좀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지역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마을에 적응하기까지 기존에서 먼저 하시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양양의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제 제가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을 너는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다시 온 거지만 그분들은 그 어른들은 너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계 활동을 하고 마을 활동을 해 오셨다. 그래서 그들의 터전을 존중을 해주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같이 존중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너의 고민해야 될 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좀 변동 없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요. 뭔가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뭐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떤 변화를 일궈내고 싶다. 이런 열정이나 막 투지는 너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청년들을 조금 최근에 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의 대단한 권력이나 대단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개인주의를 주장하기는 좀 전에 빈접시 사건처럼 되게 어렵다는 점.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개인의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조금 눈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영역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당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스며들면 되고 스며들다 보면은 내 영역과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저를 믿어주고 제 영역을 존중을 해주는 순간들이 꼭 오더라고요. 그게 다 같이 올 때도 있고 그냥 한 명 한 명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조금 버티는 힘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막 내가 변화하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해도 되는데 우리가 막 청년이니까 잘 못할 거야 라고 의례짐작하는 어른들도 많지만 그냥 못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마을에 스며들고 그냥 내가 어떤 도움이라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같이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그냥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 같고 어른들한테서 좀 신뢰를 받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서 잘 살아가는 거는요, 그냥 마을에 잘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